토요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월간 브리퍼입니다. 원래 저희가 매달 금요일마다 만나서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선이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오늘 목요일로 당겨가지고 세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세 분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준일 평론가, 곽우신 기자, 그리고 이정주 기자님이십니다.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박수 칠까요? 와. 무사히. 아니 그런데 정말 제가 지난달 저희 복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고 어지러지랍니다. 어지러지네. 예, 전생에 일같이 느껴지긴 하는데요. 저희 질문이 한덕수 대선 출마한다. 윤석열 신당 창당한다. 이준석 대선 완주한다.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나온다. 김건희 포토라인 선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한덕수, 김문수 가지고 난리 났던 게 5월 초였고 이재명 파기한 송심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그 시간을 지나와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오늘 사전 투표 시작됐는데 역대급 투표율이 나와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 코너는 시작할 때부터 복습을 하고 들어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자, 저희 킹준일, 저희 지난달 왕가를 쓰고 있는 김준일 평론가가 한덕수 대선 출마한다 있어서는 지금 곽우신 기자 예측만 틀렸습니다. 아 근데 저 약간 딴 거는 제가 다 인정을 하는데 요거는 출마 못했잖아요 결국. 아니 출마를 못했잖아요. 이거 그쵸?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 애매하다. 우리는 하고 싶었지만 결국 차를 못 탔잖아요 결국.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출마 선언은 하지만 완주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장 정확한 답이다. 네, 그래서 아니 일단 근데 저 이제 제 기분 이해되시죠? 혓바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할 말이 생겨요. 아니 이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 저도 뒤에다 니즈를 깔긴 아니, 했는데. 저도 혓바닥이 그래서 긴 이거 거야. 약간 이제 그 부분 점수를 한 0.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게 한국 정치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게 상상도 못할 초식을 쓰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저 문장 안에서도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 게 황당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 윤석열 신당 창당하는 데 있어서는 세 분 다 X를 두셨고요. 이준석 대선 완주한다.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완주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5이고요. 그리고 가장 이것이 아마 등락을 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선 전 이재명 선거법 결론 나온다. 아니 또 가우신 기자 변명의 시간. 변명은 아니고 이거는 제가 너무 순진했다. 너무 이 사법부를 믿었다. 예, 사법부 대법권의 시스템을 지나치게 과시 너무 보수주의자였다 내가 제도를 믿은. 아니 법치주의자야. 설마 이렇게 무리수를 줄 거라고 상상도 안 우리 했는데. 기본적으로 음모론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상식을 믿으면 오히려 안 되는 상황. 네. 하지만 음모론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 약간 동의 안 하는 편이시네요. 아이고 저만 음모론자인데.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장에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공약을 그때 이정주 기자가 하셨거든요. 네. 그때 기자 은퇴 선언까지 하고 아니 오늘도 그때 가장 핫했어요. 아니 오늘도 악플러가 달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진짜 혓바닥이 긴 게 아니라 저는 파기 자판이라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파기 자판이면 은퇴한다. 지난달 거 돌려보세요. 파기 자판이라 했는데 제가 아직도 사실 다른 방송 가서는 제가 유죄 나온다 이제 이게 좀 말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유죄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니 왜 은퇴 안 하냐고 쫓아다니는 그 악플러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임드네 역시.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좀 짜치긴 한데 저는 사실 굳이 저한테 공박을 하자면 파기 환송 그럼 괜찮고 파기 자판 안 되냐 둘 다 유죄야 사실은. 저는 그것도 사실 예상 못한 거예요. 저는 짜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둘 다 예상을 못했고 대법원이 잘못된 거죠. 예. 네, 그래서 물론 시사인에서는 할 말 없죠. 은퇴 못합니다. 파기 자판이라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기자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분석가를 우리가 잃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퇴는 하지 말고 예. 삭발만 하자. 차라리 은퇴할게요.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달을 가리키면 이제 달을 봐야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제가 못 맞췄다 쳐요. 그럼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제가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거의 이준석급 놀린데 거의. 아니 이준석도 사실은 본질을 보지 않잖아요. 생방송에서 그런 막말을 해놓고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 뭐 표현이 맞네 안 맞네가 아니라. 예. 적어도 대법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대법원과 이준석이 잘못했다. 이거죠. 대법원에다 은퇴시키자 그러면은 이정주가 은퇴하면 안 돼. 좋은 대법원에 말씀이시네요. 은퇴시키자. 네. 사법개혁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짚어야 될 것들이니까요. 그런 말씀 듣고요. 이준석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가장 뜨거우니까 이따 OX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승패가 갈린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포토라인 선다에 있어서 이정주 기자만 X를 들어가지고요. 최종 성적으로는 아마 이번의 왕은 드디어 맨날 신화 이야기 하셨잖아요. 드디어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하자. 줘봐 잠깐만. 자 이양식을
감사합니다. 왕관의 무게를 내가 너무 무거웠어. 버티지 못했어.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이양식 안 할라 했던 게 이게 역성혁명이거든요. 역성형. 네, 저는 신하라고 계속 저는 노예였기 때문에 왕을 신하 아니고 노예예요? 그죠? 노예가 역성혁명 하는 거죠.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아니, 매번 틀리면 혓바닥이 기는 노예가 돼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OX를 하면서 아마 이제 6월달 정치적 격변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이후에 새롭게 생긴 정부를 보면서 또 많은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어서 세 분의 예측을 오늘 들으시고 한 달 후 또 누가 새로운 왕이 등장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OX 판넬 준비해 주시고요. 될 때는 OX 소리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세 분의 일정을 좀 맞추다 보니까 오늘 부득이하게 방송 전에 편집 없이 녹화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양해 말씀도 드리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득표율 10% 넘는다. 하나, 둘, 셋. X. 오, 갈렸습니다. 이재명 득표율 50% 넘는다. 하나, 둘, 셋. X. 오, 계속 갈리네요. 국민의힘 차기 당권 김문수가 잡는다. 하나, 둘, 셋. X. 네, 똑같았습니다. 홍준표 한 달 내로 귀국한다. 하나, 둘, 셋. 오. 네. 한덕수 기소된다. 하나, 둘, 셋. 오. X. 갈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사전 투표한다. 하나, 둘, 셋. X. 네. 윤석열 재구속된다. 하나, 둘, 셋. X. 네. 그리고 마지막 주관식은 이따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3차 TV 토론 이후에 사실 이번 선거는 내란 종식에 대한 평가, 계엄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아젠다였는데 일순간에 이준석식 여성 혐오 발언이 심판론의 가장 앞에 서게 되는 상황까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득표를 얼마나 할지에 대한 관심사가 많습니다. 먼저 김준일 평론가가 오를 드셨는데요. 네. 그래도 이정주 가구씨 먼저 듣고 할까요? 아니면 뭐가 낫습니까? 먼저 김준일 평론가 먼저. 제가 할까요? 예. 네.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10%못 넘는다고 얼마 전에 얘기를 예.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두 가지가 좀 그러니까 이거는 냉정하게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준석이 뭐가 됐든 계속 상승 중이었어요. 계속 상승 중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위 말하는 이 깜깜이 기간에도 돌려보면은 이제 요게 없었으면은 예. 계속 상승해서 10% 중반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봤어요. 예, 예. 그렇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여성 폄하 이제 이 여성 혐오 발언. 이거가 이제 나옴으로 인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건 맞아요. 맞는데 코어가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의 역대 제3 후보들하고 다른 그거가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코어가 단단해요.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젊은 남성 유권자를 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제3 후보가 여러 사람이 있었잖아요. 역대로 그럼 뭐 이인재도 있었고 뭐 정주영도 있었고 뭐 그래서 뭐 최근에는 안철수도 있었고 막 있었잖아요. 코어가 단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열정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준석은 어쨌든 그게 이제 갈라치기 세대 뭐 성별 갈라치기 등등이라도 예를 들면은 여론조사 꽃이나 이런데 5월 23일자 보면은 20대 남자 여자를 구분해 보면 20대 남성의 40.5%가 이준석을 지지를 해요. 근데 그들 상당수는 사실은 이준석이 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그냥 커뮤니티에서 끼게 되고 했던 거가 평소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좀 씁쓸한 씁쓸하니까 말씀이긴 냉정하게 하네요. 보는 거예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10% 넘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그렇게 봐요. 예. 네. 두 분은 의견이 갈리셨는데요. 저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일단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이 이슈가 없다고 보더라도 이준석 후보가 10% 넘기가 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상승세인 것도 많고 뭐 TV 토론 요 3차 TV 토론 빼고 좀 몇 번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이슈 중심의 선 것도 맞는데 핵심적인 거는 제3 후보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이상 나와줘야 갑자기 약간 원래 깎고 들어가거든요. 본선에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왜냐하면 투표장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3후보에 찍을 마음을 하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약간 결국에는 그래도 1, 2번 중에 한 명을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를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여조에서 한 12, 3% 정도를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그래도 좀 뭔가 이슈가 있더라도 가격 10% 되겠구나라고 하는 건데 기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정세를 아직
못 찾은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싶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직전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거의 뭐 폭사해버리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준석 뭐 후보의 지지층 같은 경우에 강성도 있고 연성도 있을 건데 당연히 강성 지지층들은 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막 이러면서 같이 날뛰고 있지만 이 이준석 후보가 동탄에서 승리했을 때도 예. 소위 말하는 동탄맘이라고 불리는 그 지지층 유권자 그룹한테 호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항상 예전에 젠더 관련 이슈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밀어놓고 이분들의 뭔가 어떤 삶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기 위한 그런 쪽에 집중을 했었던 건데 그때처럼 조금 그래도 그래도 이준석 후보 이런 약점은 있지만 제3후보로서 괜찮지 않나라고 돌아봤던 연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난 도저히 내가 이준석 후보는 내가 투표장에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찍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먹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가를 고려하게 된다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사실은. 네, 10% 그리고 이후 이 악재로 인해서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향후에 선전한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계 개편에서 뭔가 역할을 하기가 좀 애매해졌다. 국민의 입장에서도 갑자기 악몽이 떠오르면서 이준석하고 뭔가 내가 해봐야 될까라는 그런 옵션들을 좀 뒤로 밀어줄 가능성이 커진 게 된 거죠. 네. 그럼 몇 퍼센트 정도로 예상하세요? 7, 8이면 잘했다. 7, 8. 예. 김준일 평론가는 그러면 저는 10에서 11 정도 봐요. 예, 그러니까 10 딱 넘는 정도. 곽우신 기자가 설명을 한 게 저도 그렇게 생각 어느 정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김문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지난주에 보면 그랬죠. 뭐가 확 됐든 뛰었죠. 이제 네. 부동층, 예. 이제 유보층이 결심을 했는데 그 유보층의 상당수는 보수 진영이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로 하는데 제가 이 생각을 했다가 좀 된 게 최근에 한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김문수가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요 이재명하고 둘이서 바짝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표 방지 심리가 확 불어가지고 이게 확 빠졌고 그게 매번 대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표 방지 심리가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200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3후보인 이회창이 15%를 얻었어요. 예. 문국현도 5%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대로. 김문수가 그래서 더 자기가 끌어올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는 하겠지만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 이번에. 예. 네. 이정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한 8% 정도 보고 이유는 김준일 선배랑 그 원인의 진단은 똑같은데 예.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게 저는 사표 방지 심리가 원래는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코어가 단단한 것도 맞고. 근데 이준석에 대한 그 시그널을 봤을 때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계시잖아요. 지금 네. 페이스북을 계속 올리거든요. 그제만 해도 이제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뭐 미래에 대한 투자다. 예, 근데 그 말 없잖아요.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보세요. 이분이 제깍제깍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홍준표 레이더에 따르면 이건 문제다. 예.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사표가 아니라 이건 투자다 할 때만 해도 이준석 후보가 예. 3차 토론 전이었고 추세가 좋았어요. 예. 괜찮았고 그때였으면 저는 한 15% 언저리에 갔을 거라고 그 생각을 해요. 정도까지도. 네,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3차 토론 때 요 발언 문제 때문에 꺾인 다음에 홍준표 시장이 묘한 사진을 올렸더라고. 코나에서 하와이 코나에서 예. 그 석양이 있는 그 사진을 올려요. 그래요? 예.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출이 아니라 석양입니다. 너는 지는 애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이게 척하면 척인데. 하와이에서 온 메시지. 그렇죠. 예. 홍준표 전문가시잖아요. 이미 끝났다. 미안하다 준서가. 내가 너 미래에 대한 투자를 생각했는데 너 지는 애였구나. 예. 그 코나 아일랜드 그거 자체가 예. 저는 굉장한 시그널이 있다고. 그때 하와이가 너무 아름다워서 찍은 게 아니라. 아이고, 아름다운데 왜 하필 그때 석양을 찍습니까? 그럼 왜 일주일 전에 안 올려요?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좀 팩트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 홍 시장이 지금 얼마 전에 좀 한 대여섯 시간 전에 또 올렸어요. 뭐 자주 올리시네요. 예. 예. 내 탓도 하지 말고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에 대한 지지를 접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홍준표 그럴 마음 수 읽기가 있죠. 어렵네요. 그럴 수 저 있죠. 사진이군요. 근데 저는 그건 예. 어떻게 보냐면 예. 내 탓도 말고 이준석 하지 마라 이거는 김문수 보고 졌다고 하는 소리야. 그 저주를 퍼붓는 거고 예. 너 졌다 국민의힘 졌다 이 소리 하는 거고 준석이는 살짝 떼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사진이 그 3차 토론 직후거든요. 이 석양. 3차 토론 직후다. 직후예요, 이게. 시기적으로 네. 그렇다. 저는 실시간으로 홍준표 시장 페이북에 들어가요. 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네. 저랑 텔레파시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맘때는 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사진이 올라왔고 예. 아무튼 저걸 근거로 홍 시장님이 지금 본 레이더가 그렇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는 이 논란 가지고 꺾였는데 예. 꺾인 거는 사실 냉정해 보면 이준석 후보가 저는 그래 봐요. 청년 정치에 좀 장단이 있고 예. 뭐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모든 게 100% 나쁜 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건질만한 게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으로 저는 정치 생명 최대 위기 갖고 거의 끝장나는 수준에 갔다고 보는 게 이게 해명이 이상해. 그러니까 어제 뭐 사과 아닌 사과하잖아요. 오늘은 또 그렇게 네, 또 입장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지 않고요. 이게 순화된 표현으로 했으면 대안을 갖다 달라. 아직도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예. 저는 사과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꼭 사람들이 그 울며 겨자 먹기로 사과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안 해도 자기 자유인데 왜 사과를 하면서 사족을 다냐 이거야. 그리고 사실상 반박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그 글을 이렇게 하나만 더 지적하면 이 사람이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대통령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이다. 맞죠? 맞아요. 근데 옛날에 보세요. 윤석열 장모 그때 윤석열 입당할 때 실형 나오니까 연좌제 없는 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욕을 했다 치자고요. 했다 쳐. 예를 들면 그 뭐 여러 가지 맥락은 있지만 근데 저 욕설을 할 때 이재명 후보가 뭐 커뮤니티 들어가서 돈을 줬다든가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 아버지가 뭐 개입을 해야 돼요. 아들이 그냥 욕한 거 아닙니까? 물론 바람직하진 않죠. 근데 이준석 후보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보세요. 아들이 욕하고 옛날에 사과를 했는데 이번에도 사과를 하는 예를 들면 했다면 그리고 저게 이제 정확하게 나와야 사과를 할 거잖아요. 그 문장 자체가. 예. 그럼 사과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하더라도 윤석열 장모랑 다를 게 뭐예요 그러면? 왜 이준석은 앞다르고 뒤다른 겁니까? 사실 이제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준석 말이 뭐 제대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문제 제기했을 때는 자기는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댓글을 가져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랬죠.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실은 봐라 나중에 전에 들었고 봤더니까 이거 이재명 아들 맞지 않느냐 뭔가 사실관계가 증명됐으니까 본인의 뭐 어떤 논리가 강화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사실 그거 별개의 문제인 그쵸.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뭐 권영국 후보가 제대로 답을 못했다 아니 애초에 그 맥락 자체가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플러스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권영국 후보는 민주노동당의 기준에 엄격하다 얘기를 했고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이거 여성 혐오가 맞다. 근데 그걸 옮기는 것도 여성 혐오다라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명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안 줬잖아요. 아니 이준석 후보 맨날 그 토론 때 얘기했던 게 왜 질문해놓고 답할 시간 안 주냐. 질문 답하지 마라. 그거 자기가 다 했어. 본인도 질문으로 답했고 자기 또 남들한테 그 답변 그렇죠. 시간도 안 줬고 그리고 이 사과 나오는 것도 지나가던 다른 여성 유권자분이 항의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그러더니 결국 오늘 얘기도 뭡니까? 이제 자기가 린치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전혀 이제 본인이 내가 뭘 혐오했냐라는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저희가 뭐 손가락까지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그동안 치장해 놓고 있었던 이미지만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 지금 전혀 스텝이 완전 꼬이고 있고 이건 저는 아까 이제 이정수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이번에 터트린 거는 향후 진짜 앞으로 굉장히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 네. 제대로 해명 못하면 저는 정치 생명 앞으로 뭐 쉽지 않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오늘 깔려면 한 2시간 필요한데 우리가 또 진행도 해야 되니까 제가 짧게만 말할게요. 네. 짧게만. 저는 가장 한마디만. 뜨거운 이슈니까. 예, 예, 한마디만 길게 하셔도 얘기할게요.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 뭐 말씀하신 거 다 맞고 저도 어제 이제 거의 뭐 한 5군데 방송에서 하루 종일 해가지고 너무 지치더라고. 내가 감정이 막 이게 막 열받아서 계속 얘기를 하루 종일 얘기를 하니까 그 이준석 그 후보랑 그 이제 거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정치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좀 정중하게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만은 함정 파놓고 기다리던 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네거티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권영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보도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컵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무슨 압도적 이로움 뭐 압도적 새로움이 아니라 압도적 해로움 같은 이런 짓거리를 좀 하지 말고 평균적인 상식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듣고 살아라. 온라인 커뮤니티 팸코 얘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대선 TV 토론에 이거 준비한 거예요. 코끼리 발언도 준비하고 뭐 코끼리 발언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를 준비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말렸다라는 정말 거잖아요. 작정하고 준비해온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자기가 이거가 그 사과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필요해서 했다라는 거야. 그 불편함의 정도에 대해서 지들끼리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조차 인지를 못해. 이게 이제 집단 사고 그룹 싱킹의 이제 폐해거든요. 왜 젠더 다양성 무슨 인종 다양성 이런 것들을 선진국에서 하는지를 지금 이준석 이 패밀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지조차 못하는 지금 심각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정치를 대선까지 나왔으면은
여성 얘기도 들어보고 그냥 일반 사람들 얘기도 다 들어보고 이러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교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좀 큰 정치 뭐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진짜 하려면은 조금 일반인의 평균적인 삶 오늘 그 보수 언론 사설이나 좀 읽어봐라. 뭐라고 너를 깠는지 좀 정신 좀 차리고 진짜. 네. 중앙일보가 제정신 차리라는 취지의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사설에서. 요거 예. 이준석 후보한테 오늘까지도 계속 이 연장선상 이 이슈를 끌고 오고 있어요. 예. 끌고 오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정치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고 그에 대한 이제 그 사후에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예. 반성하고 성장하는 모습 이게 중요한데 이게 이준석 후보의 저는 엘리트시즘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냥 사실 이준석 후보 공약 보면 엘리트가 이게 엘리트 맞나 하는 의문까지 들거든요. 최저임금 이런 문제 나오면 갑자기 말 돌리고 캐나다 뭐 갖고 온 거 TFWP 그거 나오면 쏙 들어가고 자기 유리한 거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서 말려든 부분도 있어요. 호텔 경제학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우기 때문에. 근데 그럼 자기 정책이나 자기 걸 내놔야 되는데 늘 빈약한 사상 누각에 있다가 이런 거 꼬투리 잡히면 사실 이거 사과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좀 부족했다. 앞으로 자성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엎어치기 하려고 오늘까지도 뭐 린치를 가하니 내가 혐오의 정치인이 뭐니 했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 태도 있죠. 예. 이 애티튜드. 이준석 후보가 보여준 이 애티튜드가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의 이제 거의 끝단의 밑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대응하구나. 이게 그래서 40살 윤석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끝까지 인정 안 하잖아요, 보면. 개헌까지 온 거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자꾸 사실 이 얘기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핫한 파란이죠? 이슈죠. 예. 오늘 그러니까 가장. 이 발언 자체가 정말 잘못됐고 이것도 사실 가루가 되어야 까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항상 그때까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도 옳아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해왔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동덕여대랑 전장현 시위 비판했던 그 논리가 뭐였어요? 목적과 상관없이 그 방법이 잘못된 거라고 계속 지적을 했던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재명 후보 본인이 아니라 아들 걸 갖고 온 것 자체도 문제라고 보지만 그게 공직자 검증이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 논리에 맞추면 이거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목적이 옳았으니까 뭐 이재명 그 아들이 잘못한 거 맞지 않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자체가 본인 스스로의 그 어폐가 있는 거다. 자기 모순이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정말 왜 문제냐면은 이제 사과가 물론 당연히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지지자들에게 이게 강력한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준석을 떠나서 모든 종류의 정치인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된 발언을 했을 때 모든 지지자들은 우리 이 정치인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틀리지 않아 무오류야 그렇기 때문에 이를 공격하는 너네가 잘못됐어라고 막 또 아무 말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하잖아요. 모두가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이 빠르게 사과하고 고개를 숙여야 그 지지자도 진정이 되고 2차 가해도 없고 그래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나를 공격하는 저게 린치가 저게 좌파 페미니스트들의 뭔가 뭐 그 위선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더 날뛰고 있잖아요. 거봐 뭐 잘됐다 뭐 이참에 뭐 페미랑 전쟁하자다 이런 식으로 아무 말들 하고 있는 게 혐오 발언이 2차 3차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사회적으로 무슨 공익에 도움이 되는 그게 정말 말 그대로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 도대체 할 소린가. 저는 아무튼 이번에 진짜로 민낯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치에도 정량 집회에도 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봅니다. 기자분들 계시니까 궁금한 게 실제로 개혁신당에서 이 사건 이후에 긴급하게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이게 안 좋다라고 한 판단이 있었다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뭐 그 여조를 돌렸는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예. 그 공보나 이런 쪽 밑에 당직자들 중에서는 예. 이거 좀 빨리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은 좀 공유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무진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말씀처럼 일극 체제여서 결국 교정이 안 되고 있다. 그럼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일극 체제죠.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의 일극 체제다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큰 정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여론이 안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성향도 다양한데 근데 이제 개혁신당은 작은 정당이고 그나마 있던 사람들도 다 나가서 완전히 이준석의 일극체, 이준석의 모든 판단과 이준석의 장래 정치적 비전의 모든 거를 다 올인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다른 큰 정당들은 김문수 없어도 뭐 한동훈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근데 이 당은 이준석이 없으면 안 되는 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다 이준석이 내리는 거죠, 사실상. 예. 네.
저 예전에 방송 왔었을 때 이준석 당이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오를 들긴 했었어요. 네. 뭐 그러면서 뭐 민주당은 이재명 당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말을 가지고 오긴 했었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하나만 더 좀 짚고 넘어가면 그럼 도통 이러한 전략을 이준석이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일극 체제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뭐 판단 미스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향후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보수에서 무언가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어차피 깨질 거니까라는 판단이 있다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세 분은 동의를 하십니까? 어차피 이제 완주한다고는 다 보실 텐데요. 근데 저는 대단히 정치한 판단을 갖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뭔가 되게 뭔가 미래를 염두를 해두고 내가 큰 포석으로 둬야지라기보다는 본인이 어쨌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토론회에서 꺼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후보들 중에서 하나를 본인이 이제 약간 즉자적으로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제 유추가 되기에는 사실 그 토론 보시게 되면은 주로 이제 이준석 후보가 긁는 쪽이고 이재명 후보가 긁히는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재명 후보가 꽤 사실 개인적으로 방어를 좀 잘했다. 특히나 이제 샤워 같은 얘기 꺼내게 되면은 개헌날. 네. 야, 그렇게 해서는 이준석 후보 오히려 긁힐 만한 거거든요. 사실 이준석 후보 거기서 민주당 자기 2명하고 긴밀하게 소통했다. 그리고 민주당 뭐 17명 안 들어오고 무슨 똑같은 기도 설정할 거니라고 본인 얘기 안 하고 그것도 역시 다 질문을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본인 답변 못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도 그런 씬들이 쌓이게 되면은 TV 토론이라는 최대의 미디어 이벤트를 활용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지지율을 쭉 상승세를 이어가야 되는데 뭔가 인상적인 신을 지지자한테 남겨주고 싶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에 전조가 이재명 후보 트위터나 이런 데서 옮겨왔던 그런 이제 옛날에 잘못됐던 비판받아 마땅한 글들을 쭉 읊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뭐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후속 타로스 이것까지 같이 얹으면은 본인은 뭔가 데코레이션이 완성된다 생각을 한 거지. 케이크 왜 이게 체리 얹는 거다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아니 그냥 뭉개버린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아니 저는 그 이준석 후보의 이 특징이 지금 이번에 여의도에서 돈 말한 이준석이 이준석했다. 아. 예, 이게 토론할 때 상의도 안 해요. 그 아무리 준비해봤자 그 작은 당의 역량이기도 하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한 10여 년 정치해오면서 플레이를 늘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옆에 소위 말해 스태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능력보다 그 미치지 못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A부터 Z까지 모든 공정을 본인이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어떤 지금까지 성공해왔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 이렇게 할 때도 저는 곽 기자님 말대로 그냥 불시한 거예요. 꽂힌 거죠. 펜코에서 이렇게 했다네? 그런 글자 있다니? 뭐 앞에 자땡땡 뭐 하는데 요도 여쩌고저쩌고 하면 그 있다네 하고 그거를 그대로 그냥 갖다 쓴 거고 막상 던지고 나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던지고 나서 사실관계 추적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토론 때는 출처를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아. 명확한 출처를 그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봐서 누가 말한 건지 대답해보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펜코에서 그냥 본 거야. 그냥 내 추론인데 펜코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고 이거 맞겠다라고 한 건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뭐 이제 그게 이제 기자들이 언론에서 확인을 하면서 그렇죠. 이게 뭐 이런 게 있네 없네 하고 약간 뭐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준석 한테 제가 진짜 진지하게 하고 싶은 말은 정치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출연하고 이제부터 아시겠지만 JTBC에서 장르만 여의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기자 두 분이 여성인데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준석이 그때 이제 한 반년 정도 안 된 것 같아요. 이준석이 나와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있는 여성 기자를 보면서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의 신체를 훼손하겠다는 막말하는 분한테 대답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영진이 이제 말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때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는 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성기라든지 이런 발언 안 나왔지만은 기본적으로 앞에 사람의 감정이 뭐든 그 사람의 대사에 이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다 그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뭐든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는 그냥 막 이용하는 그게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해 정치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되려면은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보듬을 줄 알아야 된다. 네, 이준석 후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가 넘는다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곽우신 기자가 소수 의견이니까 먼저 하시겠어요? 몇 퍼센트 예상하십니까? 49. 49. 49. 네. 그러니까 사실 50을 넘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지지층이 한국 사회에서의 진영 논리가 대결한다고 했을 때는 좀 풀결집의 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조금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는데 김문수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는 그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해서 이준석이랑
김문수랑 단일화할 것 같은데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하는 듯이 이제 몇 시 전이잖아요. 그 자체가 계속 저는 얘기하죠. 지지층에게 주는 시그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험하다. 우리 절대 안전한 게 아니야. 아. 저희가 막판이라도 뭔가 이벤트를 만들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모여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 생각. 사실 뭐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으면은 뭐 견제는 계속 해야죠. 뭐 그거 자체가 뭐 잘못된 생각까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뭔가 막 엄청 뭐 TV 토론에서도 뭔가 이재명한테 한 방 먹이고 뭐 메시지가 좋고 뭔가 중도층을 뺏어오고 이런 걸 하면 그러면은 지지층 진짜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 진짜 이번에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몰아내고 김문수 몰아내려면 뭉쳐야 돼. 이게 딱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투표장 가자. 와 분노 투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50%가 넘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니까 좀 이게 티키타카가 되고 뭐 토론에서도 뭔가 좀 공방이 좀 치열하고 해야 이게 진짜 그런 게 전혀 좀 긴장감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코어는 당연히 많이 나오시겠지만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투표장에 나올 만한 동력이 살짝 떨어질 수 있다. 일부 연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50 턱걸이가 조금 아쉽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 추측은. 네.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건 좀 자신 입장 없습니다. 벌써 입장 따시는 거예요? 뭐 X 들었으니까요. 아니 벌써 틀릴 수 있다. 아니 바꾸세요. 나는 이렇게 나의 명예 먹칠하는 게임 싫어. 아니 바꾸세요. 나는 왕관을 정당하게 갖고 싶어요. 아니 다음 달에 본인이 왕관가로 간다고 이거 확신하고 계시네요? 역성혁명 일어날 수 있죠. 예, 예. 그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이 깜깜이 소위 말하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전에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대략적으로 보면은 46에서 한 49 정도 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분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무응답, 모름 이게 이제 많이 줄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ARS 기준으로는 2, 3%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 면접으로는 한 5%까지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제 투표에 가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론조사 했던 것보다 조금씩 다 오르게 돼. 예를 들면 박근혜 같은 경우에도 51.6이 나왔는데 마지막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48 정도 나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오르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한 51% 봐요. 51. 예, 51 정도. 예, 예. 예. 저도 한 52% 보는데 아니, 퍼센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넘을 거다. 근데 예. 기준은 그거예요. 저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상승세표가 투표장에 안 갈 거다. 아까 말한 대로. 예. 이거 왜냐하면 살펴보니까 가는 코어층도 있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늘 말하는 그 있잖아.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양쪽 양비론. 뭐 지난 대선 때 있었 예. 딱 그 프레임처럼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윤석열 아바타잖아요. 그러니까 또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싫다. 이런 정서가 있더라고요. 있었고. 보통 이제 서초나 강남에 사는 그 3040 친구들 물어보면 이준석 뽑을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만나서 얘기하니까 제가 그래서 야, 그 너 손가락 자르고 싶을 거다 아마. 근데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뭐 사표나 뭐 그거나 던져라 했는데 최근에 그 카톡방이 이제 불이 난 게 어제 3차 토론하고 나서 그저께 나는 투표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연성 지지자가 포기한다는 게 그런 네. 주변의 어떤 상황을 제 봤기 주변 때문이다. 사람들은 예, 젊은 예. 층은 또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 중에 20대 남성 이런 사람들 말고 그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그 좀 자산계층이고 김문수 후보는 절대 못 찍는 거야. 그런 층이 있었는데 그 층이 투표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진짜 사람 잘못 봤다. 네. 이래가지고 그 약간 호텔 경작도 먹혔었거든요. 초반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약간 말려든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 사업을 하거나 자산가계층이 봤을 때는 저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건 국가의 신용청산 결재권이 없는데 이게 돌아가잖아요. 호텔은. 그러니까 그 시각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밀렸던 게 있어요. 그게 득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호텔이고 뭐 나발이고 전부 다 끝났잖아요. 마지막 투표로. 여성 네. 혐오 발언으로. 네. 예. 이 호텔은 호텔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해서 네. 이제 끝났고 그래서 저는 한 52% 정도 이준석 네. 후보가 떨어지면서 아까 합산하면 그 이재명 후보의 비율로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럼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얼마나 득표할지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또 아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질문을 넣진 않았는데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계속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2017년에는 홍준표 후보가 떨어졌지만 당권을 잡았었거든요. 하지만 세 분의 전망은 다 아니다 이시긴 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때는 그냥 완전히 당이 붕괴가 되고 경쟁자들 상당수가 아예 다른 정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바른 정당으로 이제 있었잖아요. 바른 미래당인가 이건 그때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홍준표는 그때 계속 당을 지켜왔던 사람인데 김문수는 이게 우리 당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용병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뭐 저게 자유통일당에서 있다가 한참 있다가 온 거 원래 이 당이었다가 막 나갔다 온 사람이니까 당내 세력이 없는 거 하나. 그리고 이미 초임에서 당내 주류들 친윤들이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 보면서 학을 뗐다 그러니까 김문수한테.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도 지금 사실은 대선 이후로 가고 있고 윤상현 선대위원장 안 치고 그러니까요. 계속 막 이런 강성 지지층을 계속 의식하는 거는 결국은 친윤들하고 손잡기 어려워진 거를 본인도 아니까 강성 지지층으로 돌파해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 그래서 저는 당권은 3파전이 될 것 같아요. 친윤이 한 사람 밀 거고 예. 한동훈이 밀 거고 김문수가 이제 나올 거다 예. 이런 거를. 근데 김문수가 하기에는 너무 세력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당권을 잡기는 힘들다. 그래서 친윤이 그러면 누구를 옹립할 그러게요. 것인가가 사실 예. 저는 안철수 굉장히 유력하게 봐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친윤이 안철수로 간다. 예, 예. 아유, 참 재밌는 그러니까 이야기네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당내에서 득점을 많이 했어요. 헌신한다라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사람으로는 한동훈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만약에 붙으면은. 그런데 예. 그나마 안철수면은 중도 그리고 아. 최근에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도 한 번도 이 당에 들어와서 세력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전당대회 구도가 갈 것 같아요. 예. 오, 굉장히 또 재밌는 6월 3일 이후에 그 보수 정당의 모습이 펼쳐질 거다라는 말씀이신 건데요. 또 당권구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차기 당권과 좀 멀어져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가 아까 잘 지적해주셨습니다만 당에 뭔가 뿌리가 있고 뭐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개파를 형성을 하고 어떤 상황이 됐든 자기를 지지해줄 만한 사람도 있고 또 원외에 당협위원장 조직들도 좀 도와줘야 되고 거기 너머에 팬덤들도 좀 있어야 김문수 후보가 뭔가 원한다고 했을 때 이제 그립을 최소한 해볼 수 있을 만한 이 기회라도 있는 건데 김문수 후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그냥 친윤 원툴인 거잖아요. 친윤이 예. 물어주지 않았으면 안 될 사람이었고 그나마도 심지어 경선 때 나 한덕수랑 단일화할 거라고 약을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본선에 못 올라갔을 사람인 건데 친윤이 힘을 빌려줘가지고 올라갔고 나중에 이제 배신 때리는 바람에 서로 막 쾅 충돌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자생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당연히 당권을 쥐고 싶겠죠. 그러나 이제 본인이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당권에 도전은 하겠지만 금방 팽이 될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말고 친윤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그 대안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가능 뭐 당연히 카드기는 한데 친윤계가 그러니까 친윤계도 사실은 지금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친윤계 지금 분화하고 있고 각자 예. 지금 소그룹들끼리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 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누굴 밀어서 이번에 한동훈의 당권을 뺏기지 말아야지라는 컨센서스가 생길까가 일단 물음표기도 해요. 오히려 막 후보가 친윤계가 막 난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소친윤, 뭐 대친윤, 뭐 중친윤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난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도를 좀 봐야겠다. 네. 그래서 뭐 어부지리로 뭐 한동훈이 될 그럼 수도 한동훈 있고.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적당히 지금 선거운동 적당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면은 재밌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에서는 누구라고 딱 누구를 찍기는 어렵고 다만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건 김문수는 아닐 것이다. 이건 확실하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구도?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저는 이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봐요. 예. 전당대회가 안 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열 수 있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한동훈이 이깁니다. 예. 네, 그래서 안 열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반 한동훈계예요. 예. 전체가 이게 이미 반 한동훈계로 싸우고 있고. 비대위가 1년 동안 간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보면 그 쌍권이 그 난리 피우고 마지막에 사퇴하잖아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근데 이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비대위원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실권자가 아니에요. 당대표라서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리가 오히려 제일 가벼워요. 예, 우리 갈아치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갈아치우는 게 제일 꼭대기로 오거든요. 예. 저도 왕관 썼다가 지금 벗어야 되는 거죠. 네. 왕이 이렇게 힘듭니다 원래. 네. 그래서 여러 차례 했던 김세희 평론가 그냥 웃고 계십니다. 그렇죠. 목 디스크 왔어. 네. 뭐 이관의 난이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뭐 그냥. 그래서 이제 역성혁명 같은 이제 이런 건데 원내대표란 자리가 우리 곽 기자님 김주희 선배는 당연히 알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센 자리예요. 뭐냐면 비대위에서 비대위 후보군을 지정하는 거는 원내대표 권한이에요. 예. 그래서 권영세가 날라가 있지만 이 다음에 권성동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처음에 사람들 권성동 안 나가냐 하는데 그 안 나가냐고 제일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한동훈이야. 그렇죠. 왜? 예. 이걸 아니까. 예. 권성동을 날려야 돼. 사실 권영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상징적인 거고 권성동을 날려야 그다음 전당대회를 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권성동이 어쨌든 자리를 지켰어요. 지금 버티기로. 그 이제 김문수하고 짱으로 한 거야. 예. 김문수도 그 권성동을 딱 보고 이제 정치를 해봤으니까 권성동이 날아가면 이 다음에 한동훈이구나. 예. 이게 수수니까 김문수 수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성동이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하고 선거 치르고 보자. 라고 이렇게 잠재적 합의로 간 거다. 저는 그래 보고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전당대회 열리면 지금 당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은 지금 계속 전당대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사이에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게
다른 방송에서 말 안 하는 제가 이제 어. 제가 음모론이잖아요. 그래서 안 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저는 겸손하게 표현해서 저는 오피셜에 생각해 솔직히. 근데 이제 시사 방송에서 보지 않는 제가 빈틈을 찾아내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발간자라서 제가 한동훈 그 유튜브 자주 들어가 봐요. 아, 네. 예, 예. 페이스북은 홍준표, 유튜브는 한동훈. 예, 각자의 예. 채널이 다르거든요. 그 먹방 하는 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라방. 예, 예, 근데 예, 이제 최근에 본 것 중에 이분이 또 그 스포츠 허세가 있어요. 뭐 잘 턱걸이 30개 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 턱걸이는 김문수 후보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김문수 하는 거 보고 내가 저는 예. 밥 먹으면서 저는 한 30개 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했었죠. 한동훈 대표님 저랑 한번 붙으시죠.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저한테 이기면. 네. 아니 30개 한다고 하시더라고. 네. 반동 치셔도 돼. 반동 치시게 해줄게. 배치기. 네. 배치. 근데 아무튼 30개 할 몸이 아니거든. 딱 보면 알아. 아이, 그런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한다고 하시니까. 예. 네, 근데 유튜브 들어가보면 예. 최근에 라이언 긱스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맨유에 나는 베컴보다 긱스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제 축구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뭐 우리 한 대표님은 못하는 게 없네요. 막 이런 이미지잖아요. 팬시하게. 근데 긱스를 말한 게 무슨 이유냐면 사실 커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축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전 잘 몰라서. 데이비드 베컴은 예. 그 거의 씹어먹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그 정도 미드필더가 없어요. 예. 근데 라이언 긱스는 원클럽맨이거든. 맨유에서 시작을 했고 맨유에서 끝냈어요 커리어를. 예. 이적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베컴 잘하니까 나중에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예. 근데 실력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떠돌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죠? 근데 예. 내가 원클럽맨이라 이 소리야 이게. 나는 오로지 국민의힘에 헌신한다. 그렇죠. 그런 의미를 베컴처럼 준다? 화려하지만 예. 김문수처럼 자통당 뭐 김문수가 베컴이랑 좀 이상한데 네. 네, 아무튼 비유하자면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뭐 출중한 플레이들 하지만 저는 빨간색 예. 도지사입니다. 네. 문수는 저는 도지사. 빨간색 맨유에만 있던 예. 이게 또 맨유를 고르는 이유가 있어 빨간색이거든. 그래서 원클랩맨 긱스를 굳이 여기다가 꼽아가지고 예. 라이브 방송 때 축구를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축구 잘 안 봐요. 저희 제작진 말로는 긱스는 우승을 한 적이 우승을 못했다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왼발을 잘 쓸 뿐이지 한동훈도 우승한 적이 없잖아요. 선거 다 지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긱스를 비하는 것 같아서. 잘못된 그러니까 그 긱스를 가져온 게 별로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약간 긱스 비 아닙니까? 이 방송을 보면은 네, 메뉴 그 팬분들 팬분들 입장에서 계실 수 있어요. 약간 그래도 아니 그 성적 논란 때문에 긱스 비하 좀 해도 돼요. 요새는 긱스 축구 팬에서도 금기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축구계 이준석이지. 아, 그래서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의도한 거는 나는 원클럽맨으로서 빨간색 베컴보다 긱스다 나는. 예. 긱스를 좋아하는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당대표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라고 시그널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를 본 결과 예. 해석입니다. 그러나 패착이다. 예. 우승한 적이 없다. 근데 지금 당대표도 당대표인데 결국 원회에 있기 때문에 배지를 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일 텐데요. 당장 10월에 이제 재보궐선거가 있을 텐데 그때 한동훈 대표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미쳤다고 공천 주겠어요. 대안 같은 경우에는 나가보라고 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지에 보내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예. 수 없는데 아마 그때 그러니까 당 대표일지 아닐지가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당 대표면은 본인이 좋은데 골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게 나올지 지금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뭐 상황을 봐야죠. 네. 그럼 간단하게 빨리 뒤에 거를 좀 확인해 보죠. 홍준표 전 시장이 한 달 내로 귀국한다는 건 세 분 다 오를 두셨어요. 정계를 은퇴하셨지만 바로 돌아온다. 정계 은퇴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만 은퇴를 한 겁니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정계 은퇴가 아니에요. 처음에 정계 은퇴한다 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이분이 이대로 끝낼 리가 없다. 무조건 돌아온다. 그래서 본인은 이 당하고만 선을 그은 거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차기 당권과 관련해서 이분이 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본인 플레이어가 될지 어쩌고 할지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만 나갔지만 사실은 만약에 당에서 뭔가 다시 그 콜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봤을 때 그러니까 질이 멸렬한 상황일 테니까 역학관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따라가지고 옵션 열어두는 거죠. 내가 빨리 들어왔고 복귀를 할 수도 있고 좀 화려하게 아니면은 조금 더 저기 자중질환 일어나는 거를 바깥에서 좀 보면서 이제 페이스북 툭툭 쓰면서 이렇게 쓱 지원해주거나 약간 뭐 악수 한번 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 패배 책임으로 해서 본인은 완전히 자유로울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할 때 본인이 쓱 귀환했을 때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타이밍. 인천공항에 본인이 돌아왔을 때 누군가 마중을 나오거나 아니면 뭔가 언론사 카메라에 쫙 깔려 있을 만한 타이밍에 100% 돌아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우리 휴가 다 가보셨잖아요. 예. 풍경 좋은 데도 가보셨잖아요. 며칠 감탄하나요? 풍경도 좋은 것도 일주일이면 질려요. 솔직히 하와이도 좋죠. 저도 옛날 하와이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주일이면은 그리고
홍준표는 이승만이 아닙니다. 아. 예, 예. 이승만은 망명을 한 거고요. 네. 그죠. 홍준표는 지금 휴가를 간 거예요. 예. 휴가 한 달이면은 충분히 했다. 제가 보기에는 금방 돌아올 거다. 금방. 예. 예. 심지어는 새 정부에서 역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 이야기를 제가 지난달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때 여기 시사인에 악플러들이 엄청 많이 붙었는데 원래 남들 그 천동설 얘기할 때 지동설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제가 그런 기분으로 한 달을 버텼는데 진짜 피곤했습니다. 그럼 정말 새 정부에 갈 수도 있다. 근데 저의 이제 총리설은 예.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제 자랑 같지만 한 두세 템포 넘어서 한 8템포 먼저 보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듣는 거 이해해요. 물론 가끔 틀릴 때도 있어. 근데 원래 원래 마이너리티 선각자 외롭죠.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그런 거예요, 원래. 아. 근데 저는 그 실패를 감안하고도 용기 있게 말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홍 시장을 잘 알거든. 지금 아까 김준희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휴가요? 제가 봤을 때 집무실을 하와이로 옮겼을 뿐이야. 페이스북 맨날 하세요. 누가 휴가 가서 이렇게 합니까? 정계훈 된 사람이 누가 하루에 몇 번씩 그거 올려요? 그러니까 네. 특사도 오고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약간. 다 내용이 정치야 보면 사실상 정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여기서 하와이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본인의 망명 정부예요. 임시 정부가 임시 집무실을 상하이가 아니라 망명 정부다. 그렇죠. 본인 딴에는 망명 맞네 그러면. 잠시 임시 정부. 김구선 임시 선생처럼 정부. 나중에 돌아오겠다. 예, 상하이 임시 정부 같은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 뿐이지. 그래서 이미 국내로 타진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 광복군 이재명 본인이 봤을 때 광복군이 이재명 군이 이기게 생겼어. 일제 치하를 지금 윤석열 일제 몰아내고 나 밖에서 계속 타진하잖아. 나도 너네 편이야. 이런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럼 나도 바깥에서 운동했다. 이런 페이스북에 이제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글도 너 남탓하지 마라 새끼 막 이렇게 하는 거 너희들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한테 국민의힘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일본한테 한 거야. 일본한테 한 거죠 지금. 망명정 비유. 비유하자면. 예. 일제치하 비유. 아니 우리가 임시정부를 비유했으니까. 예. 예. 그리고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 달 내로 귀국도 하는데 일단 본인의 의지가 말을 안 하는데 그 총리를 하고 싶다고 이제 말 꺼내는 순간에 파토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플레이는 국무총리를 가장 하고 싶은 플레이인데 어머. 요거를 이제 인준해줄지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그러니까 만약 된다면 예. 새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이재명 후보에게 달렸죠. 정말 총리? 홍준표는 네. 하고 싶어 한다. 네. 야.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와. 집요하게 글을 올리지 않는다니까. 아니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 우리 아까 미뤄뒀던 주관식 총리 한번 총리 해보죠. 이야기 해볼까요? 어, 예. 결국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전제로 결국 이야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무총리가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은데 정말 홍준표 네, 저는 1번 홍준표? 네, 하고 싶고 인준 만약에 하면 된다. 야. 왜냐면 이재명 후보의 결단이 중요하지 예.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 선지자시니까. 자,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창용 아니면 박용만. 예. 이창용. 야, 박용만 전 두산회장 그리고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예, 둘 중에 한 명이 유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한 약간의 달로 정보와 비교해 보면 재밌겠네요. 약간의 정보와 예. 야, 홍 시장 큰일 났네. 이거 오늘 방송 보시고 오늘부터 견제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짧게 얘기야. 두산 태기 시작해. 오늘 잘 보세요. 이제 페이스북에 왜 두산 그러냐면은 이재명 이제 만약 대통령이 되는 걸 전제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총리를 어떤 컨셉으로 잡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화합형으로 할 것이 뭐 이를테면은 이제 보수 확장. 근데 보수 확장은 솔직히 당선되면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 예. 경제 살리기에 올인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뭔가를 본인이 원하는 걸 했을 때 이게 뭔가 다른 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뭔가 불협화음이 나는 것보다는 약간 이미지로 어쨌든 경제를 살린 대통령 예. 이런 거를 원하면은 그런 이 정도 급은 돼야 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나 박용만 뭐 이런 분들 회장 정도. 한 달 후에 진짜 딱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재밌네요. 과우신 기자는 혹시 뭐 듣거나 혹은 뭐 추천할 만한 인물이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들은 건 약간 좀 자가 발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누구시죠? 신빙성이 그 좀 자가 발전도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네. 이복현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복현의 자가 발전. 이복현 야, 건담 이건- 원장입니다. 이건 제가 저도 음모론자인데 이거는 와, 이거 맞으면 제가 인정. 내가 왕관 그냥 앞으로 안 아니, 쓸게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견 상권 하나로 이복현이야 지금? 와, 이건 진짜 마이너에서도 아니, 마이너다. 지금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이제 뭐 티켓 끊어놨다 비행기 타고 떠날 거다 임기 끝나면이라고 예.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사실은 그 직후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서 들이받은 그 부분도 있고 지금 다방면으로 옵션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야.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예, 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옵션 중에는 당연히 이제 보수 정당 계열 쪽과 뭔가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계열과 뭔가 해볼 수도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이재명
당 후보가 계속 표방하고 있던 뭐 중도 보수 포지션이라든지 경제 관련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걸 보았을 때 뭔가 윤 정부가 어쨌든 각은 세웠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친윤 이미지가 강했지만 사실은 그 지금은 그렇게 막 세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탈했죠. 뭔가 상대 쪽에서 뭔가 좀 이게 좀 통합하는 정부로 이미지를 내세우기에도 괜찮은 풀 중에 예. 하나가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게 맞기 때문에 이 풀에 올라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 입장에서도 그게 나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쪽을 출입하는 기자한테 얼마 전에 건너 들었는데 제가 그쪽에서 흘리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제가 되묻긴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실한 자가발전 냄새가 석유 냄새가 기름 냄새는 막 난다니까 막 기름 돌아가는 냄새가. 네. 오늘로 끝. 여튼 연희도에서 돌고 있는 네. 말이다 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뭔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포방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 극복이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통합 이미지를 가려면은 뭔가 우리가 예상 가능한 뭔가 좀 친명계 쪽에 속해 있는 누군가로부터 총리를 뽑기는 쉽지 않을 거고 일부러라도 조금 뭐 비명계한테 기회를 준다라든가 예. 좀 그런 쪽으로 좀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보았을 때 어쨌든 첫 인선이다 보니까 우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이 신문에 딱 일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예. 예, 아, 생각합니다. 일리 있네. 재밌어요. 사람들이 평소에 나를 이렇게 보구나. 저는 아니야. 아니, 할 겁니다. 이게 아니야. 오늘 얘기 반성했어요. 들었다. 저도 조금 앞으로는 좀 플랫하게 가려고. 아니, 박 기자님 재밌긴 한데 속으로는 얘 심각하다. 아니, 평소에 저를 그렇게 보셔서 말씀을 해주셔야죠. 저는 김진애 그것도 평론가의 표정을 보시면 형님 말 안 하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떠들고 다녔잖아요.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막 아니 저도 확신은 아니는데 재밌긴 해요. 정말 두면 양념 같은 사람이고 시사인에서 저를 왜 부른지도 알겠어요. 이런 애들 하나 있어야 또 시청이 올라가지 이렇게. 그러나 주인공은 아니다. 예, 세 분의 캠이 너무 재밌고요. 6월의 마지막 날 확인할 때 어떤 또 빅재미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만 그냥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부분은 건너뛰고요. 윤석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사전투표 한다에 있어서는 다 X 드셨고 윤석열 재구속된다에 있어서도 다 X를 드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종합으로 묶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이 가장 중요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전 투표하면 미친놈이지. 죄송합니다. 원래도 제정신은 아니지만은 예. 본인이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김문수는 또 뭐 공약으로 사전투표 없앤다고 해놓고 또 하잖아요. 그래서 뭐 김문수는 후보니까요. 후보니까 뭐 윤석열도 대통령 때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후보 시절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예. 제정신은 아니고 재구속이 되려면은 결국은 엄청나게 다른 증거가 나오거나 예. 아니면 판사가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직위원이 한 달 안에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판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 되겠다. 지기현이 할 것 같진 않다. 예. 직위원은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지금 본인이 그럼 틀렸다라고 인정.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증거 보통 이게 재구속되는 경우에 풀어줬다가 재구속되는 건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죠. 근데 예, 이게 내란이 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틀렸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직위원 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일단 뭐 다 비슷하면 사전 투표도 당연히 안 하시겠죠. 부정선거 맹신하는 분이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도 이제 와서 사전 투표하라고 하지만 지지자들이 아무도 따르지 않고 있거든요. 여러분 투표 언제 해야 되죠? 6월 3일 막 지지자들이 그러고 있고. 그래요? 안 따라요? 사전 투표 홍보하라고 와서 이거 찍고 막 하는데도 저는 사전 투표 안 하고 본 투표 할 겁니다 하고 막 오히려 지금 뭐 김문수 저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김재섭 의원이었나? 뭐 그런 것도 돈다고 하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사전 투표 독려하는 거는 AI로 민주당이 만든 가짜다. 라는 게 기자를 사실 돌고 있어서 너무 곤란하다는 정도로 얘기를 아마 제 기억으로 김재섭 의원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금 부정선거의 왕이 지금 이제 황교안이 아니에요. 부정선거의 왕 황교안이 아니라 윤석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조건 본투표를 하실 거가 맞고 재구속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안에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지금 재판 국면에서 갑자기 재구속될 가능성은 좀 낮다. 그러니까 재구속되길 바라지만 됐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확률은 좀 낮다라고 봅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 사전 투표를 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실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지금 이 단계에서 실익이 있으려면 이번에 사전 투표 목금이잖아요. 오늘 주말도 안 꼈어요. 이거 안 하잖아요. 사실상 본투표 때 보수 후보자들 그 하루 기회 놓치면 투표 못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독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따라잡는다고 하니까. 네.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부정선거 뭐 영화 봤잖아요. 그때 이미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서 완전히 좀 어떻게 표현하면 삼별초 느낌으로 별동대로 나왔다 이제. 삼별초. 네, 이제 우리는 정규군도 아니다. 우리는 강화도 가서 우리끼리 죽겠다. 그래서 완전히 김문수 캠프에서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하는 짓이냐 지금. 그러니까
부정투표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왜 씬스틸러 뺏어가냐 이거야 구도를. 그래서 선거가 그때 잠시 윤석열이 튀어나오면서 이재명 윤석열 구도로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준석이 다시 나와서 다시 갈아엎었는데 뭐 이런 우당탕탕 구조가 김문수 후보한테는 그 윤석열 그 자기 한마디로 자력갱생하러 간 거 아닙니까? 그걸 인식하고 있고 윤석열은 이 추세를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부정투표론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자기 혼자 자기 구속을 피하려면. 그리고 재구속 안 된다는 저는 지기현 판사 그것도 있고 한편으로 만약에 새 정부 올라온 다음에 사법개혁할 때 이 재구속 안 되고 조금 윤석열이 나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미 그거 톡톡이 효과를 봤잖아요. 이미 선거 국면에서. 여기서 이제 좀 약간 개 좀 더 끌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팝콘도 좀 드시고 어디 가서 좀 봄에 나들이도 가고 이렇게 좀 더 김건희 여사랑 같이 세트로 그렇게 해줘야 특검의 필요성이 더 올라옵니다. 그리고 한덕수, 뭐 최상목, 내란 잔당을 한 번 해결할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구속 안 될 거다. 예. 저희가 또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하면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가족비리 진상 규명단을 구성했다라고 하고요. 주진우 의원 등이 합류한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감다디네, 감다디 진짜. 이 여기에 지금 숟가락 얹어가지고 지금 그거 하나 좀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감다. 아이고, 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면서 심지어는 탄핵 선고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브리퍼 특집을 미룰 정도로 힘들게 이 대선을 기다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면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고 윤석열과 진정한 이별을 할 수 있는 시간일 테니까 이 투표의 의미 6월 3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 분이 좀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준일 평론가부터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2차 토론회 했을 때 그때 와서 그때 이제 150만을 찍었더라고요. 역시 열천.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 증가하지 않았어요? 예, 구독자? 맞습니다. 구독자도 한 3만 명 정도 그때 증가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을게. 짧게. 예. 어떤 이제 그 국제신문 칼럼이잖아요. 국제신문 칼럼이에요. 예.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 뽑기인데 첫 번째 헌정수호 의지를 지닌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두 번째 똑똑한 후보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후보를 선택해야 된다. 세 번째 비판에 능한 후보보다 탁월한 문제 해결형 후보를 뽑아야 된다. 네 번째 수도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토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후보를 봐야 된다. 다섯 번째 명분만을 내세우는 후보보다 유연하고 실리 위주의 협상력을 갖춘 후보가 바람직하다. 예, 뭐 이거는 누구를 편들고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이거에 맞는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그 후보 뽑으시면 됩니다. 예. 네, 6월 3일까지. 제가 각자. 민주주의 제도를 존중하는 후보, 그러니까 최소한 이 룰을 지키고 그 룰 안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룰 자체를 파괴하려는 사람을 뽑는 것은 그 스스로 약간 자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제도가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 미시적인 태보는 있었지만 역사는 항상 그런 한 표 한 표들이 모여가지고 그 힘이 민중의 힘이 모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앞으로 수레바퀴를 굴린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이 유권자로서 시민 한 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데 한 표를 행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그 계엄 이후에 한 6달 동안 엄청난 혼돈이 있었잖아요. 진짜 힘들었죠. 이게 또 사람의 한계가 또 있기 때문에 시기가 또 지나다 보면 또 망각의 동물이고 또 쉽게 잊히기도 해요. 네. 근데 이번 계엄만큼은 12월 3일에 촉발된 그 이후에 뭐 키세스, 남태령, 체포 그리고 5대3 뭐 대드락, 파기환송 여러 가지 국면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상으로는 저희가 한 아주 짧은 6개월이지만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 60년에 가까운 전 우리나라 근대사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 근대사가 많은 일이 있어도 그 굉장히 세상이 냉정한 이유는 이거는 6월 3일 투표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의미조차도 그 의미를 저희가 평소에 시사평론을 이렇게 많이 하고 뭐 칼럼을 많이 쓰고 아무리 비판해도 6월 3일 단 하루의 투표보다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날 무조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다음 달에 뵈는 게 더 기대가 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5월 29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윤선, 김용남 그리고 윤희웅 세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